안녕하세요. 강태성입니다. 월요 대상경주 분석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경주는 서울에서 펼쳐지는 오픈 단거리 스프린터 경주인 서울 마주협회장배 경주가 되겠습니다. 제가 요즘 뭔가 될 듯 하면서 좀 아쉬움을 남기고 있습니다. 축을 가져가면 꼬랑지가 틀리고 꼬랑지 배당을 가져가면 축마가 안 오고 너무 좀 아쉬운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고 전반적으로 좀 부족한 모습을 보여드렸습니다. 특히 제일 아까운 경주는 이겁니다. 투헌터급의 나월천지. 제가 이 나월천지를 축으로 가져가고 그리고 이 투헌터급을 주력으로 때렸습니다. 이 주력마권이 복성식이 거의 82배였어요. 그래서 정말 진짜 나올천지한테 버티라고 애원을 했는데 김옥성 기수가 뭐 칼같이 날라와서 따더라고요. 그리고 뭐 좀 맞출 수 있는 배당마필들도 좀 놓쳤고 정말 좀 아쉬움이 많습니다. 제가 경마를 오래 해왔어요. 그래도 상당히 좀 오래 해왔는데 최근처럼 이렇게 좀 안 풀리는 경우는 정말 드문데 저도 빨리 슬럼프를 탈출해서 여러분들한테 예전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이번 주 꼭 잘 준비하겠습니다. 서울 마주협회장배고 17두가 출전 등록을 했는데 부산에서는 2두가 올라왔습니다. 쏜살과 벌마이스타 두 마필이 올라오고 뭐 예를 들어 갖고 예스 퍼펙트라든가 뭐 단거리에서 좀 경쟁력을 보여줄 수 있는 마필들은 다 안 올라왔어요. 안 올라오고 이 두 마필만 올라오고 서울에 이제 이 15두고 출전 등록했는데 매니 히어로가 990만 원입니다. 그래서 상금으로 잘린다면은 매니 히어로가 잘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다른 마필들이 출전 취소를 하지 않는 한 매니 히어로는 출전 등록하기 힘들다고 봅니다. 3세 이게 1200m 경주이고 마린 경주입니다. 그러니까 3세 마필은 55입니다. 55인데 3세 마필이 없기 때문에 57kg 동일 부중이고 앞말이 감량 이점이 있습니다. 2kg 감량 이점이 있고 나운더 파이터, 그러니까 서울 최강마라고 할 수 있는 나운더 파이터가 출전을 안 합니다. 그래서 다들 우승을 욕심을 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나운더 파이터가 안 나오기 때문에 이번이 기회다라고 다들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블랙머스크가 YTMB에 출전 안 하고 이 경주에 출전했으면은 해볼만 했는데 좀 그 선택이 좀 아쉬움이 있네요. 오픈 경주라 16두가 출전 가능한데 이거는 좀 마사에도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어제 더비 경주도 삼식 노스터가 16번이죠. 그리고 선두 공략 과정에서 약간 힘썼고 아무것도 못 해보고 끝났는데 더비였지 않습니까? 중장거리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1200입니다. 단거리에서 16번 받는 순간 얘는 그냥 뭐 손가락만 빨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단거리 아무리 오픈 경주라도 단거리 경주 16두는 조금 오바스럽습니다. 맥시멈을 해도 12도 안쪽으로 해야 되죠. 저는 뭐 솔직히 한 12가 적당하다고 보는데, 근데 12를 한다면 아무래도 서울과 부산이 서로 출전 등록하려고 하면 그 출전 경쟁이 굉장히 심할 수밖에 없고, 부산은 이제 상대적으로 출전 두수가 적기 때문에 출전 등록 가능한 수가 적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한다면 12는 조금 오바스럽긴 하지만 그래도 12두는 맞춰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뭐 다시 말해서 게이트 뽑기, 이게 운이 실력이 되는 겁니다. 게이트를 잘 뽑으면 그거 자체가 실력이 돼버렸어요. 만약에 이 어마어마가 16번 게이트고 뭐 다른 마필들이 다 15번 14번 받으면은 이건 솔직히 뭐 단거리 최강자를 가리는 경주가 아니라 단거리에서 가장 운이 좋은 말을 가리는 경주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특히 현재 서울 주로 여건을 감안한다면 서울 주로 여건이 뭐 지난주도 그랬고 앞선이 좀 유리하고, 그리고 내측에서 펜스 타고 달리는 마필들이 상당히 좀 유리했습니다. 그런 주로적 여건을 제대로 누렸던 마필이 그 더비에서 우승한 글로벌 히트이고, 그래서 저는 이거는 마세이가 뭐 원래는 어쩔 수 없이 못 바꿀 겁니다. 저게 됐으니까는 계획 자체가 결정이 됐으니까 바꿀 수는 없었더라도 2023년도에는 이 단거리 오픈 경주는 16두는 좀 12두 최소한 12두로 줄이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살펴볼
마필들은 레이팅 순서입니다. 어마어마이고 레이팅이 136으로 최고로 높습니다. 유성환 기수가 기성을 할 예정이고, 원래 문세인 기수가 주로 탔죠. 근데 문세인 기수는 이번에 이걸 안 타고 노드반을 타죠. 유성환 기수가 직전 처음으로 호흡을 맞춘 겁니다. 꾸준히 대상 경주 위주로 출전을 했어요. 10전을 뛰면서 4승 2착 3번 3착 2번, 그러니까 10전을 뛰면서 대상 경주만 10번을 뛰었는데 3착 외로 벗어난 적이 딱 한 번밖에 없어요. 그만큼 꾸준함이 강점인 마필이고 1200m 최고 기록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1200에 상당히 강점을 보이는 마필이고, 코리아 스프린트 작년도죠. 그리고 국제신문배 우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원래 부산일보배 6차, 그게 처음으로 이제 3착으로 벗어났는데, 코너링시 이제 외측 기대다 보니까는 벌마이스타를 압박도 못 들어가고 외곽 기대는 거 제어하다가 좀 강하게 몰아내질 못했습니다. 문세인 기수가. 그리고 직전 경주 이제 SBS 스프린트에서는 이게 그동안 모래를 피하면서 이제 외곽 3열을 돌거나 외곽 4열을 돌거나 선행을 가거나 선입 전개를 했을 때 성적이 선두권에서 모래를 안 맞았을 때의 경주력이 한 80%밖에 안 나왔던 마필입니다. 물론 모래는 맞을 수 있었지만은, 그렇지만 직전 경주 이제 유성환 기수와 첫 호흡을 맞추면서 선의보로 입상을 거두었다는 점이 고무적입니다. 물론 앞서는 이제 좀 뺐죠. 벌마이스타가 선행을 가고 나운더 파이터가 압박이 들어가다 보니까는 그 선두권 페이스가 굉장히 빨랐어요. 그래서 그 뒤에서 좀 편하게 전개한 부분은 있다고는 하지만은 그래도 선입으로 입상을 거두었고, 아직은 단거리 강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이 어마어마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기대치를 가지고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나운더 파이터가 안 나오기 때문에, 이 나운더 파이터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는 내가 대장이지 하고 좀 강하게 몰아낼 것으로 보이고, 그래도 결국은 게이트가 관건입니다. 게이트가 16번 받는 순간 자리 잡는 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단거리 경주이다 보니까는 인기마들도 결국 게이트가 성적으로 직결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전반적인 경주마의 능력만 설명을 하는 거고, 나중에 게이트가 발표가 되면 그때 이제 세부적인 것을 좀 고민을 해보시면 될 겁니다. 모르피스입니다. 스테판 가디븐 자마이고 친칠라 자마인데, 이마필도 단거리 추임마죠. 15전 동안 단거리에서 상당히 좀 좋은 능력을 보여주었던 마필이고 8살의 고령인데 그래도 아직까지 추임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그 전성기 때 그 폭발력 있는 추임력은 안 나오고 있지만, 빅타르 기수가 적임이죠. 정말 잘 몰아내고 2022년 SBS 스프린트 우승을 했습니다. 블랙머스커의 어마어마 이기고 우승을 했고, 원래 스프릿 같은 경주이죠. 나운더 파이터 어마어마 손살한테 졌어요. 4착을 했는데 출발 시 이제 나운더 파이터가 내측으로 기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측 밀리면서 몸싸움을 하고 출발이 안 좋았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이제 최우미스 추입을 했는데 출발만 잘 됐으면 3착은 가능했어요. 그러니까 직전에 나운더 파이터가 우승을 했기 때문에 나운더 파이터가 없는 이 경주에서는 출발만 잘 되면 2착도 가능하다는 얘기죠. 직선에서도 직선 들어서서 내측이 두터워서 진로 확보가 좀 덜 된 부분도 있고, 단거리 추임바이긴 하지만 게이트에 따라서 선입걸음도 나와주고 있는 건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인게이트일 때, 그리고 부중이 줄어들었을 때 부중이 높아지다 보니까는 순발력이 좀 덜 나오지, 57의 부중이면 기본적인 순발력을 보여줄 수 있는 마필이고, 전형적인 인코스 추임마입니다. 그러니까 직선에서도 외곽을 빼서 추입을 하는 게 아니라 직선에서도 그 펜스에 붙여서 펜스를 타고 달리는 마필입니다. 그래서 이 마필은 절대적으로 인코스가 유리하고 특히 1번 게이트가 최상으로 좋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서울 주로가 내측이 유리하고 이 마필의 각질 습성과 잘 맞아 떨어지죠. 그래서 최외곽 게이트에서 설령 바닥 추입을 하더라도 적어도 3착 정도는 가능한 그런 마필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살펴볼 마필은 손살입니다. 달실발 기수가 2주 연속 서울에서 출전하는데 7살 고령이다 보니까는 이 마필이 일반 경주에 나가면 59km를 답니다. 그러면은 회복이 굉장히 더뎌요. 그래서 마방에서도 59를 피하기 위해서 대상 경주 위주로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고령임에도 꾸준하게 착순 성적을 거두고 있는 마필이고, 사실 코로나 전국 때 부산 단거리 최강마였죠. 원래 부산일보배 3착을 했고 나운더 파이터 벌마이스타에 이어서, 그리고 스포츠 스프린트에서도 3
참착을 했고, 선취입이 자유로운 마필인데 취입보다는 취입 탄력이 아주 좋은 마필은 아닙니다. 그래서 최대한 그래도 앞선에서 전개를 하는 게 유리한 마필입니다. 직전에는 의외로 이제 초반 물론 약간 5번 그 모로피스와 약간 몸싸움은 있었다고는 하지만 채찍까지 돼보는데 초반이 덜 나왔어요. 그래서 예전 같은 순발력이 좀 안 나오는구나 하는 그런 느낌은 있는데, 그래도 편성상 무시할 수 없는 전력이고, 그 다음에 이 어마어마와 더불어서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로 보고 있는 마필이 나운퍼스트입니다. 최범행 기수가 기승을 할 예정이고, 앞말이라 55kg로 상대적으로 부정이 유리합니다. 22년 앞말 최강자였죠. 단거리부터 장거리까지 다 소화했습니다. 대통령배도 우승을 하고, 단거리인 코리아 스프린트에서도 랩터스에 이어서 3착을 했고, 원래 6살이 되는데 원래 이 하락세가 뚜렷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락세가 뚜렷한 게 마필의 경주력 능력 저하인지 아니면은 마필이 지쳤는지, 지쳐갖고 예전 같은 걸음이 안 나오는지 그건 확실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원래는 이제 그 세계일보배에서도 내청 무거운 줄을 탔고, 그 다음 경주 그 앞말 대상 경주에서도 58이라는 부정을 타면서 말이 좀 지친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직전 경주는 그래서 직전 경주 좀 이착을 하긴 했지만은 그럼이 좀 덜 나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래도 워낙 기본기가 뛰어난 마필이라 무시할 수 없습니다. 상태만 회복된다면은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 중에 한두가 바로 이 나운퍼스트인데, 제가 봤을 때는 그 6살이라 능력 저하라기보다는 지친 것 같아요, 말이. 그래서 얼마만큼 컨디션을 회복했느냐, 그게 관건이고, 행복왕자가 이제 두바이 원정 간 이후에 처음으로 이제 국내 출전합니다. 그러니까 두바이에서 1월달, 3월달에 경주를 출전을 했어요. 그래서 공백은 그닥 없습니다. 주행 재검 시 모습도 상당히 좋았고, 훈련 시 상태감도 양호해요. 다만 단거리가 어떨지가 미지수입니다. 특히 단거리는 어마어마한 하이페이스로 경주가 흘러가는데, 그런 하이페이스 소화가 어느 정도 가능은 하다고 생각은 하지만 하이페이스를 뛰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게 좀 의문스럽습니다. 그래서 좀 조심스러운 마필이고, 복병 정도의 역할은 할 수 있겠지만 단거리라 좀 힘든 싸움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혈통은 상당히 좋죠. 이스트제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때 국산 단거리 최강자였죠. 랜드자마입니다. 혈통은 상당히 좋고, 어마어마에 이어서 1200m 두 번째로 좋은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산 단거리 최강자인데 6살임에도 최근 하락세가 좀 뚜렷해요. 원래 그 스포츠 스프린트 SBS 스포츠 스프린트에서는 최외곽 게이트였습니다. 그래서 자리 못 잡고 3열 돌다 뒤로 밀렸습니다. 뒤로 밀리는 순간 끝나버렸죠. 단거리 뚝심마예요. 그러니까 단거리에서 탄력이 아주 폭발적이거나 그런 마필이 아니고, 단거리에서 하이페이스로 소화를 하고 그 하이페이스로 뛴 그 페이스 자체를 직선까지도 그대로 유지하는 마필입니다. 무엇보다 힘이 좋은 마필인데, 최근 나이가 먹어가면서 예전 같은 순발력도 좀 안 나오고, 선입권 탄력 싸움보다는 뒤로 밀리는 순간 얘는 힘듭니다. 뒤로 밀리는 순간 뭐 자력으로 탄력으로 올라올 수 있는 마필은 아니고, 최대한 앞선에 붙여서 뚝심으로 버티기를 해야 되는 마필이고, 그래서 이스트제트 같은 경우는 절대적으로 게이트가 관건입니다. 예전 능력이라면 무시할 수 없지만 최근 걸음을 보면 인게이트를 받아야만 그나마 일말의 가능성이 있고, 현재로서는 좀 기대치가 떨어지는 마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살펴볼 마필은 레전드 데이입니다. 장철 기수가 훈련을 담당하고 있고, 1군에서도 착순 밖을 거의 벗어날 적이 없을 정도로 꾸준하게 경쟁력을 보여주고 있는 마필입니다. 아무래도 예전에 이 마필이 다 뽑혀난 이런 문제점이 있어갖고, 뭐 장거리, 중장거리에서는 좀 덜 뛰는 모습이긴 하지만, 그래도 1군서 계속해서 5등 안에 2등 하고 3등도 하고 계속 착순권에 들이밀고 있는 마필이고, 1400, 1600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1군서도 1200에서는 별로 출전을 안 했는데, 왜냐하면 1200은 단거리에서 하이페이스를 뛰는 강자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1400에 집중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아직까지 하이페이스를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단거리에서. 물론 어렸을 때 가벼운 주로, 불량주로, 다습주로 이런 데에서 하이페이스를 소화하긴 했지만, 그때는 주로발이었고 정상적인 주로 여건에서 하이페이스를 소화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번이 검증 무대가 될 텐데,
복병은 가능하다고 생각하지만 단거리 강자들하고의 첫 싸움에서는 아무래도 검증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살펴볼 마필은 나온 탑맨입니다. 이 마필도 선행을 가야 되는 마필이죠. 이혁 기수가 훈련을 하고 있고 1군 단거리 경주에서도 꾸준하게 우승을 거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선행을 가면 아니면 선두권 옆에 붙이면 우승하는 거고 몰에 맞는 순간 그대로 뭐 몰락하는 거고, 그래서 이번에도 결국 선행 여부가 관건이고 전형적인 선행마이기 때문에 선행을 가려면 인게이트가 유리하죠. 그러니까 무조건 이제 벌마이스타, 이스트제트, 어마어마보다 내측 게이트를 받아야 돼요. 외곽에서 이마피를 제끼고 선행을 간다? 설령 선행을 가도 힘들 겁니다. 그런데 내측에서 선행을 가면 그나마 가능성이 있는데 대상 경주 경험이 없다는 점이 약점이죠. 그래서 상대들이 너무 좀 강합니다. 각질도 충돌을 하고 열세라고 객관적으로 전력상 좀 어려운 싸움이 예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살펴볼 마필은 벌마의 스타입니다. 정도영 기수가 기승을 할 예정이고 원래 부산 일보배에서 이착을 했죠. 라운드 파이트에 이어서 이착을 했고 그리고 스포츠 스프린트에서는 라운드 파이터의 압박으로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부산 일보배에서는 이 라운드 파이터가 15번 게이트였습니다. 그러니까 압박을 들어올래야 들어올 수가 없었어요. 선두 뒤에서 외곽 뺑뺑 돌았고 그 압박을 들어올 수 있는 그 어마어마가 외곽 기대는 바람에 그거 제어하느라 선두권에 못 붙였습니다. 그래서 1000m 통과 타임이 1분 59초 2였어요. 좀 편안하게 선행을 갔다 이거죠. 근데 이 스포츠 스프린트에서는 라운드 파이터가 바로 옆에 붙여버렸죠. 그러니까 이때보다 1초가 빨랐어요. 부산 일보배보다는. 그러다 보니까는 1000m를 1분 58초 2로 돌았고, 그러니까 굉장히 호흡을 못 돌렸어요. 그 압박으로 결국 무너졌는데, 이번에도 인게이트면 선행을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마필이고, 나름 근성도 있는 마필이고, 하이페이스도 소화 가능하고, 그래서 인게이트에서 선행을 간다면 충분히 입상 도전 가능한 마필이 바로 벌마의 스타이고, 편하게 선행을 간다면, 그럼 우승까지도 해볼 만한 마필로 보고 있습니다. 매니히어로 어렸을 때부터 소문이 많이 났던 마필이고 마필가가 워낙 비쌌어요. 그래서 아무도 이 마필을 살 수가 없었어요. 1억 정도의 수준이 아닙니다. 1억 언저리 그런 정도의 마필 가격이 아니었습니다. 그거보다 훨씬 높은 마필 가격이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가지에 들어왔고, 그래서 뭐 좋은 경주력 보여줬는데 이번에는 상금 부족으로 출전이 불투명합니다. 그 다음에 살펴볼 마필은 클린업 해피입니다. 1군 성군 후에 바로 우승을 거두었습니다. 그 이후에 아직 우승이 없는데 1군에서 이제 우승이 없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1군에는 쟁쟁한 마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능력이 쟁쟁하게 한 마필들도 많지만은 순발력도 한순발력 하는 마필들이 많습니다. 이 마필은 전형적인 선행마이기 때문에 뭐 1200을 1분 11초 0 이스트 제트 두 번째로 빠른 기록이죠. 그런 기록을 기록한 적도 있긴 하지만은 선행을 가야 돼요. 무조건. 선행 못 가는 순간 힘들고, 근데 1군에서는 선행 편성을 만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1군에서 성적이 좀 저조한 부분이 있고, 이번에도 빠른 마필이 많아서 선행을 가기 힘들고 선행가도 압박을 이겨내기 힘들 겁니다. 그 다음에 살펴볼 마필은 왕복 끝입니다. 딕스크리켓 자마이고, 스피드는 타고난 마필이고, 김철우 기수가 훈련을 하고 있고, 가성비가 갑인 마필이죠. 11,000불에 섰는데, 거의 한 5억의 수덕 상금을 벌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때까지 한다면은 국내 이제 수입한 금액이 거의 한 2천만원 수준이었을 겁니다. 2천만원, 많이 줘봐야 3천만원 수준의, 국내로 도입된 마필인데 5억의 상금을 벌어들였으니까는 거의 한 15배에서 20배 가까운 상금을 벌어들인 마필입니다. 진짜 가성비가 좋은 마필이고 2세 시즌에 그 연승을 달렸죠. 3연승을 달리면서 상당히 촉망받던 경주마였는데 2세 시즌 이제 무리로 해갖고 3세 시즌을 통째로 날렸어요. 결국 이제 그게 회복을 못하고 최근 늘 한타의 아쉬움을 남기고 있는데, 그래도 기본기 자체는 참 좋은 마필로 생각하는데 그냥 속절없이 좀 사그라진 마필이라 좀 안타까운 마필입니다. 근데 이번에는 편성이 너무 강하고, 그 다음에 살펴볼 마필은 노드반인데 문세인 기수가 기승을 한다는 점에서 좀 고무적일 수는 있겠지만은 이 마필도 선행을 가야 되죠. 최근 선두 공략하면서도 우승을 했어요.
그리고 연승을 달린 2군에서 우승하고 바로 선군을 해서 선군에서도 우승을 하고, 그리고 1군 두 번째 경주인 직전에는 1800m 도주하고 무너졌고 선행가기 힘든 편성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어려운 싸움이 예상이 되고, 프리맥스 같은 경우는 임경 기수가 기승을 할 예정입니다. 계속해서 기승을 하던 이용호 기수가 기승을 안 하고 임경 기수가 있는데, 나이가 있다 보니까는 이제 마방에서도 일반 경주는 꾸준하게 출전하겠지만 대상 경주는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내보내고 있습니다. 특히 임경 기수가 대상 경주에 강하다는 점도 좀 강점이고, 직전 SBS 스포츠 스프린트 경주에서는 후미에서 한 3열 외곽 돌다가 내측에 있는 마필이 채찍을 대는 걸 보고 애가 겁을 먹고 뒤로 쳐져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아무것도 못해보고 끝났는데, 원래 이게 4코너까지 좀 못 쫓아가 하는 마필입니다. 옛날에는 순발력이 있는데 최근에는 그 4코너까지 잘 안 가려 하고 4코너부터 이제 직선에서 치고 나오는 탄력은 상당히 좋은 마필이고, 결국 이번에도 전개가 관건이 될 텐데 상대들이 좀 너무 강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살펴볼 마필은 와우와우입니다. 짝꿍의 자마라 스피드는 타고났던 마필이고, 올해 세계일보배에 우승을 했습니다. 장산 레이저 나운퍼스트를 이기면서 우승을 했는데, 이때는 주로발에 작용을 했죠. 외곽 추입하는 마필들이 너무 유리한 주로였습니다. 그래서 그 주로 덕으로 좀 쉽게 우승을 한 부분이 있고, 직전 경주 이제 부산일보배 구착을 했는데, 세계일보배는 국산마 대상 경주였고 부산일보배는 외산마까지 출전하니까 진정한 외산 강자들하고 뛰었을 때는 걸음의 능력차를 확실하게 보였죠. 1군에서도 최근 꾸준하게 경쟁력을 보여주고 있고 4살이라 앞으로 발전 가능성은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 이 강자들을 이길 만한 강자급의 마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선행, 선입, 추입이 다 자유로운 마필이라 경주를 능동적으로 풀어간다는 점에서 전개가 잘 풀리면 전개발은 어느 정도 작용을 할 수 있는 마필이긴 하지만 능력에서 좀 처지는 마필로 평가를 합니다. 그 다음에 코스모와 소베다니아는 2군 마필입니다. 전력상 열세라서 언급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결론은 저는 이번 경주는 나온 어마어마와 나온 퍼스트가 우승을 다투고, 여기에 모르피스, 손썰, 벌마이스타가 입상 도전하는 그런 경주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방송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주는 제가 어떻게 하든지 꼭 이기는 경마일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